선점 습득 발견할 차이죠. 이 선점 습득 발견도 역시 다른 사유들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원시 취득의 사유들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앞에서 본 거고, 이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 평소에 공부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중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예 거기 110번 제목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아예 나중에 헛갈리지 말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식으로 애초부터 2중 3중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첫째가 점유를 필요로 하는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점유가 필요하다면 어떤 모습의 점유가 필요한가. 알겠습니까? 무주물 선점에서 그것부터 찾아봅시다. 그게 논점이니까. 그 밑에 괄호 3번을 보면 자주 점유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괄호 3번에 자주 점유 이해한다. 그러면 유실물 습득은 그것도 여러분이 보면은 196페이지 괄호 2번을 보면 뭐예요? 아무 점유나 상관없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점유나 상관없다. 그럼 매장물 발견은 198페이지를 보면 괄호 2번에 밑에 뭐예요? 점유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점유가 필요 없다.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한번 이렇게 논점이 점유와 그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뒀으면, 발견이라는 건 원래 눈만 있으면 되지 뭐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원래도 발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뭐예요? 자주 점유, 아무 점유, 무점유 이렇게 되죠. 선점 습득 발견이 그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그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법조문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됩니다. 252조부터. 알겠죠? 그래갖고 이 선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돈이 될 만한 건 국가 거고 도체가 돈이 안 되면 개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선점이라는 건 먼저 점유한다 이 뜻입니다. 먼저 점유한다.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장땡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요건 중에서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은 어떻게 구별하냐. 옛날에 물건의 도표를 그려주면서 그걸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수백 번 써봐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뭐가 탈로가 나냐면 설날 뭐 했나 이런 게 탈로가 나죠. 설날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노는 사람은 괜찮은데 놀지도 못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비디오로 다 본 거 다시 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영화 뭐 6편 때려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화를 봐도 의미가 없어요. 영화 속에 드러난 그 수많은 민법 케이스들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무주물로 여기 보면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가 갖는 의미는 뭐죠? 과거에는 소유자가 있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해서도 무주물이 되고 애초부터 소유권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이거 뭐 거기 포기하면 된다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 이런 걸 읽으면서는 이런 뭘 생각해야 됩니까? 포기는 법률행위죠. 그걸 아는 사람은 무주물의 성립 요건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떠올려야 되는데, 모든 원인은 말이에요. 민법상의 모든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건 왜 그렇습니까? 법률의 규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이외의 그 사실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 우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어떤 건지 다 들어가냐 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 그건 그냥 당연한 말이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바로 2번은 뭐 법조문에 관한 거죠. 동사는 선점자가 소유가 되지만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 252조 2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아까 봤던 거 자주 점유해야 된다. 그럼 그 뒤에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거기 깨알 글씨 같은 걸 보면 점유 보조자의 한 예죠. 고용된 사람이죠. 명령 복종 관계 있잖아. 점유 보조 관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 고용을 만약에 위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있어? 위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 또는 말이에요. 임대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그 근무를 임대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임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법조문을 좀 찾아보라고. 법조문. 내 얼굴은 왜 찾아봐 이상하게. 내 얼굴은 민법이 아니에요. 193, 4, 5조 중에 하나 걸려있죠. 임대가 나와 있잖아,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거기. 점유 매개 관계. 그럼 간접 점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민법을 첫 페이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장을 읽어가면서 관련 있는 모든 걸 떠올리라니까. 자꾸 습성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법학책은 원래 그렇게 읽는 거예요, 원래. 법학책 말고 딴 책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책 읽을 때도 그렇게 안 합니까? 앞에 나왔던 주인공들을 기억해야지. 페이지마다 새로 읽으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안 되잖아, 이게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화책도 앞에 나왔던 주인공과 떨거지들을 다 한꺼번에 기억을 해야지. 다 잊어먹어버리고 새로 다 기억을 하면 어떻게 만화책을 읽어요, 도대체가. 민법에 나오는 모든 법률 용어는 같은 글자가 나오면 제발 좀 신경을 쓰라니까요. 그거 이상하네 정말. 그런 거 말고 무슨 논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법하게. 효과상으로는 거기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당연히. 당연히가 뭐예요? 당연히. 이 당연히 같은 말이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죠, 사실은. 예전에 뭐 한 2, 3년 전인가 그 김용옥 선생이 논언가 강의하는데 보니까 당연이죠, 당연. 당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2시간을 설명하죠, 2시간. 연자 붙은 단어들, 자연과 뭐 당연 이런 말 있죠. 그 탁견인 것 같던데, 통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원뜻을 일본 사람이 바꿔놓은 건데, 자연이라는 말도 원래 생긴 지가 한 100년 안 됐어요. 60년 정도 됐어요, 60년. 옛날에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쪽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더라고. 근데 법학도들은 그냥도 알 수 있죠. 이 당자가 들어가는 건 당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추럴이 아니죠, 이거. 근데 이 당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민법이. 민법상의 당위로, 물권법상의 당위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공시 방법이 필요 없이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시 방법이 필요 없이. 그러면은 채권법에서 당연히는 뭐겠어요? 아직 여러분이 안 배우신지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채권법에서 당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450조의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450조 한번 봐봐요. 450조의 그 표제부터 잘 읽어보라고. 449, 450, 450이 다 연결된 거죠. 대항 요건입니다, 거기. 통지와 승낙이. 그러니까 당연이라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이죠. 그건. 당연은 뭐예요? 당위상 자연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시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립 요건인 공시 방법이나 대항 요건인 공시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이 뜻입니다. 별도로 갖출 필요 없이. 알겠죠? 바로 이번에 보면 이 동사는 그럼 다
개인 거냐? 내가 말했잖아. 동산이기 때문에 개인께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에서도 뭔가 돈이 된다? 그거는 개인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써있죠. 돈 되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봐. 돈 되는 건 다 국가 거다. 이렇게 써있다. 또, 알겠습니까? 야생 동물도, 뭐, 지렁이 이런 건 여러분이 가져도 돼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메뚜기 2마리, 이런 건 가져도 된다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수보호 및 그 수렵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좀 돈 되는 건 다 또 국가 거예요. 아니면 보호받기 때문에 사냥을 할 수 없거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252조는 뭐냐면 동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뭐 요즘은 사막도 중요하지만 유전이 배워돼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막이 많았으면 틀림없이 부동산 중에 사막을 뺐을 거라고. 거기 있는 데 가서 살아라 이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죠. 중국은 이미 북부 지역이 거의 다 사막화되고 있고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지금부터 한 2000년까지 나갈까? 200년 뒤에는 뭐 서울까지 다 사막화돼 가지고 몰라 또 여러분이 터번을 하나씩 들고 낙타 위에서 민법 차량 한 번씩 들고 그럴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사막에다 천막 쳐놓고 옆에서 전갈 잡아갖고 씹어 먹으면서 민법을 공부할지 모른다고. 그때 또 민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또 전갈 등등 이런 것은 개인 소유다. 선점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쓴다고 또. 무한장 잡아먹게.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습득.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유실물 습득은 말이에요. 이게 별도의 법률이 나와 있다고. 유실물법. 여러분 이 법전 펴하고 유실물법을 펴봐요. 여러분이 유실물이 딱 나오면 도품 유실물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다고. 그죠?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떠올라야 된다고. 뭐 유실물 배웠는데 여기 처음 보면 또 나오니까 또 다른 거다.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응? 도품 유실물. 유실물이. 이게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외우라는 걸 안 외운다, 이거 이상하게. 그건 깡다군지 몰라, 나는. 엉겨보는 거예요, 그냥. 점유 이탈물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점유 이탈이라고, 이탈 또는 박탈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기 때문에 이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둘 다 그런 거예요. 요건 뭐라고 그랬죠? 이걸 보고도 생각이 안 납니까? 이거 들어가는 행위에 의해서 이탈된 거 말이야. 이거 들어가는 죄가 뭐가 있어요? 절도하고 강도밖에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도품이 뭐냐고 그러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도자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써있잖아요, 교과서에. 절도, 강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죠? 사기, 강박 뭐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이거. 그 절도, 강도 안 들어가니까. 알겠습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가 뭐 이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 이거. 그러니까 절도, 강도로 이탈하지 않은 모든 물건 이거라고. 앞에서 배운 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체는 어디서 문제가 됐었죠? 250조와 251조의 표제가 이렇게 됐잖아.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그 250조는 언제 써먹는 조문이고, 유실물법은 또 언제 써먹냐, 이거. 이상하다는 관계가. 유실물법은 또 이거 250조에 있는데, 유실물은 또 언제 써먹냐, 이거. 이 법조문은. 이거 모르면 케이스를 풀 수가 없어요. 케이스가 나오면 둘 중에 어느 쪽을 적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앞에 써 있었다고, 책에. 모든 것은 이미 존재했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만.
유실물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 유실물법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절차가 별게 아니고 즉시 경찰관서에 갖다 주는 거예요. 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길 가다가 말이에요. 물건을 주시면 즉시 경찰관서에 갖다 줘야 됩니다. 다만 그게 점유 이탈이 됐어야 돼요. 여러분 요 책상에 있다가 옆 사람의 민법 총칙 교과서 하나 슬쩍 들고서는 경찰관서에 갖다 주는 건 그건 그 자체가 절도죠. 그건. 그 가만히 있는 걸 왜? 그건 이탈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훔쳐간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탈된 거 있죠. 이탈된 걸 주시면 즉시 경찰관서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려 봅니다. 주인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면 주순 사람 거예요. 신고한 지 1년 동안 안 사람 주순 사람 거라고 이게. 유실물 쓸 때 그래서 소유권 취득 사유가 돼요. 원시 취득. 알겠습니까? 주순 사람께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이게 1년 동안 안 나타나는 경우가 요즘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뉴스 봤죠? 요즘 꼬마들도 아무리 비싼 뭐 학용품도 이제 뭐 안 찾아요. 찾아라고 전화해도 안 찾아가. 이상하게. 왜? 부모한테 땡깡을 넣으면 새 걸 사주니까. 그런 걸 절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반 죽여야 되거든. 왜냐면 꼬마 때부터 습성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무지하게 세상을 편하게 살아요. 잊어먹으면 땡깡 넣어가지고 새 걸 산다. 이렇게 이상하게. 목숨 걸고 찾을 생각 안 하고. 그게 내가 무슨 새 거 갖고 다니는 꼬마 애들이 셈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본인의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거. 그렇잖아요. 잊어먹으면 찾아야 된다는 게 본래 바른 말입니다. 지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여러분도 보면 작은 일들에서 그렇게 하죠. 이게 풍요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의 사장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번 게 노력에 의해서 번 거면 그렇게 허비할 수가 없어, 사람이. 미치지 않다면. 근데 이게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뭔가 협잡과 부정에 결탁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되게 우습게 하는 거야, 이거. 우습게 알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요즘 어저께 또 뉴스 보니까 중국의 계림에서는 한국의 날을 정해서 한국의 날 열흘 동안 얼마나 많이 놀러 오는지 그냥 되게 먼데 베트남인데 거기가 그래갖고 그냥 그 파는 상품 그 한국인을 위한 상품을 다 보니까 계림에 2번이나 갔었는데 난 나 혼자 가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상품을 보니까 도대체가 쓸모가 없는 옷도 있고 보니까 그 남의 나라까지 망쳐놔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까지. 원래 아주 평화롭고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계림. 여러분들 계림 한번 가봐요. 부모님한테 하수구리 구라쳐가지고 내가 볼 때 거기 갔다 오려면 2달 정도 구라를 쳐야 돼요. 한 100만 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양 산수화의 모델이 됐던 최초의 장소가 거기죠. 우리가 보면 계림이라고 지칭하는데 꾀일린이에요. 꾀일린. 양수하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스면 절차가 별게 아닙니다. 빨리 경찰관서에 갖다 줘가지고 1년 동안 안 나타나면 주순 사람 거고 1년 중에 나타나면 당연히 나타나면 주인 거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인이 나타났을 때 이 보상금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보상금. 유실물법에 얼마라고 써 있어요? 유실물법에 보상금이. 5%에서 28%라고 써 있잖아, 거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근데 법조문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애매하게 써 놓으니까 주순 사람은 속으로 얼마를 원합니까? 100분의 20. 주인은 100분의 5. 그죠? 당연히 우리가 민법이 예정하는 합리적 인간이 있죠. 추상적 합리적 인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쌈박질이 일어난다고. 결국 법원에서 결정해 또 창피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형식을 존중하냐면 일단 주소하고 주인 찾아와서 불러서 고맙다고 그러면 고맙긴요. 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거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미안하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드려야 돼. 무슨 보상금이에요 우리가 서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주인이 진짜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 돈도 아까웠던 판이나 썼는데. 그러면 그냥 가버리면 이게 사고 나면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땐 뭘 요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무슨 보상금을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지 100분의 20을 주길 바라는 건데 상대방이 보상금을 원하시지 않는군요. 그래도 체면상 최저한은 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거.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분 논리와 직관 읽어봤어요? 조기찬 선생님 글을 내가 첫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유자가 먼저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20%가 문제입니까? 저에게 이 물건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까지 법전이 무슨 소용입니까? 절반 드릴게요. 보통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물론 상대방 눈치 봐서 하죠. 상대방 쌍판 딱 보니까 이 뭔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저야 절반이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우리나라 같은 법치국가에서 20% 이상을 못 드린다고 써있네요. 그럼 고시생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틀림없다 이거 틀림없다. 아니 실제로 보면 이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쌈박질 벌어진 거죠 이거. 쌈박질. 이 쌈박질 중에서 가장 우아한 쌈박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트럭에서 떨어진 그 뻥튀기 있죠. 뻥튀기. 뻥튀기를 갖다가 그냥 3대2만큼 주셨어요. 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장 한 장을 주셨어요. 종이장 한 장. 이 수표에 보니까. 얼마 썼냐고 했더니 10억이라고 했어요. 10억. 뻥튀기 주신 사람 산더미처럼 둘러매고서 경찰 관상하면 거기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차였다고 안 그래요. 집에 가서 먹지 그걸 왜 두고 가냐고. 어려운 사람 나와주지. 뻥튀기 산더미만큼 들고 가야 값이 얼마 합니까? 한 5만 원이면 사죠. 5만 원에 이게 100분의 20이 얼마 이거? 10,000원 아니야 이거? 그 서류값하고 뭐 절차비가 더 들어가요. 그럼 경찰서 어디다 갖다 놔, 시설에다가. 숙취시설에 넣어놔요? 야금야금 퍼먹어? 주인이 안 찾아와. 안 찾으러 와. 그죠?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 야채나 과실을 주셨어요. 천연과실 말이에요. 도마도 이런 거. 이걸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있다 1년 뒤에 주인 찾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빨리 먹어야지, 이걸. 그러니까 이 물건만 다른데 가장 그 웃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10억짜리 수표를 주는 사람입니다. 10억짜리 수표. 종이 한 장 달랑 주워 갖다 놨는데 10억짜리 수표에 100분의 5를 준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거 아니야? 그죠? 100분의 5라도 이게 엄청나잖아. 100분의 얼마예요? 너무 큰 돈이라 계산이 안 되네, 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5천만 원이에요? 장난이 아니잖아, 이건. 뻥튀기로 보상금 5천만 원 받으려면 얼마큼 주셔야 돼요? 8톤 카고로 한 3번 줘야 된다고. 근데 이 수표의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다 주자니 별로 힘도 안 들이고,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높은 액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인 광고구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에요. 뭘 봐야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나눠준 거가 이게? 어제 거 아니야, 이거. 어제 거의 1페이지를 보면 판례가 나와 있죠. 어저께 나눠준 거 1페이지를 봐봐요. 맨 밑에 판례가 있죠. 수표의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죠. 뻥튀기는 8톤 카고를 주셔도 10만 원도 보상받기 어려운데 수표 잘못 주시면 횡재한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액면가대로 결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액면가대로 결정 안 한다. 액면가대로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써 있죠. 지금 그 여러분 프린트 나눠준 거에 그 판례는 말이에요. 곽윤직 선생님 말이에요.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봐봐요.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액면가대로 곽윤직 선생님의 교과서에 있는 문장은 똑같죠. 그 판례 문장이 이상하게. 곽윤직 선생님도 이번에 고치셨어요. 옛날에는 판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판례가 없다고. 60년대에 나온 판례인데 그거. 이건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판례를 검색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있는 판례가 없다고 그러다. 이번에 고쳤어요. 내 생각에 송덕수 선생님이 그래서 미움을 받은 것 같아요. 판례 있는 걸 막 못 찾으니까. 남효준 선생한테 넘어갔죠 이게.
이 보정이. 지난번 판까지 곳곳에 그게 발견돼. 곳곳에. 판례가 있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송독 선생은 변명을 못하죠.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실무자 출신인데 그걸 못 찾은 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그 내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외우기 힘드니까 말이 복잡하면 소유자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그 교과서에 그걸 빨간 네모 쳐요. 소유자의 불이익. 그래야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문장이 길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앞에 거 석자만 기억이 나. 선의에. 아무 소용이 없어갖고. 소유자의 불이익. 그걸 외운 다음에 선의의 제3자 손에 들어갔을 때 있는 소유자의 불이익. 알겠습니까? 소유자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도 강의를 듣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문제가 있겠구나. 아닌가. 액면가대로 하면 100억짜리 주는 사람은 그거 횡재하게 완전히. 100억짜리 주는 사람은 5% 해도 5억 아니야, 이거. 하긴 뭐 로또 복권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물건이라도 주워놓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 유실물법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습득하자마자 즉시 경찰관, 가까운 지서나 뭐 경찰관서 이런데 갖다 주고 1년 기다려봤다 주지 않는 사람 내 거고 1년에 나타나면 5%에서 10%. 거기서 어음이나 수표는 소유자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액면가대로 못하니까. 뻥튀기는 시가에 의해요. 당연히. 뻥튀기. 대부분 뻥튀기 옆에 가격이 써 있죠. 시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슈퍼에서는 보통 5%나 10% 깎아주죠. 그대로 계산해도 돼요. 시가 그거니까. 뻥튀기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뻥튀기? 요즘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어도 뻥튀기 안 먹는 것 같더라고. 뻥튀기가 또 이게 상당히 그 여운이 있는 묘한 맛이 있죠. 아무 맛도 없는데 그게 원래는. 뻥튀기 중에서도 이 좋은 쌀을 넣고 튀긴 거 있죠.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주 과자가 뻥튀기예요. 아사탕하고. 우리 세대만 돼도 요즘도 나는 늘상 매일 뻥튀기를 한 모금씩 사다 놓고 스트레스 쌓인 걸 씹고 앉아있어요. 뻥튀기의 장점이 뭐냐면 씹을 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소리가. 딱딱 부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그 덜 떨어진 사람을 눅눅한 뻥튀기라고 그래요. 딱딱 부러지지 않고 이상하게 흐물흐물 되는 거 이제. 뻥튀기를 먹는 기쁨들 여러분 느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용밖에 없어요. 100분의 100분. 그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수표가 그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검토해봐야 될 게 있어요. 보상을 못 받는 게 있다고. 못 받는 게. 물건 주사줘도 보상을 못 받는 거. 여러분이 그 법규를 보게 되면, 유실물법을 보게 되면 10조인가 12조인가에 보면 보상 못 받는 게 하나 나오죠. 10조인가 12조인가 어디 그 근처에 있어야 돼. 12조? 12조에 보면 어떤 물건을 주워다 주면 보상을 못 받죠? 착오로 놓고 한 물건이죠. 그런 건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메모리 펜을 치잖아. 그런 건 시험에 나온다고. 법정에 있으니까. 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법정에다 메모리 치잖아요. 눈에 확 띄게. 법정 팔아먹을 거 아니면. 시험엔 그런 특이한 게 나오죠. 특이한 거 당연히. 교과서에 안 보이고. 알겠습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게 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보상금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누가 기껏 물건 주워주고 보상금에 대한 그 열렬한 희망찬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깜빡 잊어먹고 그걸 놓고 왔네. 그게 12조 말하는 거예요. 보상금 안 주려고. 이거는 일상생활을 대입한 거죠. 보통 음식점 같은 데서 깜빡이 우산 같은 거 안 갖고 와요. 그죠? 깜빡이고 착오로. 꺼내가지고. 내 정신 좀 봐. 이러면서 다시 가지러 왔는데 주인이 이 우산 얼마죠? 그럼 왜 물어봐요? 100분의 5 받으려고요. 그거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다. 일상생활이 파괴되죠. 이렇게 되면. 12조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정신 좀 봐. 그런 물건은 보상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표 10억짜리 같은 거는 내 정신 좀 곤란하죠, 이게. 10억짜리를 정신 없으면 놓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알면 되고, 단지 이제 특별법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뭐냐? 이 유실물을 주워 주는 게, 남의 물건 찾아다 주는 게 이게 민법 전체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유실물에 관련돼서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원래 여러분 집에 채권 강론을 찾아보면 사무관리라고 있어요. 사무관리. 남의 물건 찾아다 주는 거니 사무관리 한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응? 여러분이 저 법전을 봐요. 채권 강론 안 하고 왔으니까. 734조부터. 이 사무관리에 속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유실물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실물법이 적용 안 되면 사무관리를 적용합니다. 이게 제일 일반법이고, 그 안에 유실물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다시 또 특별법이 있어요. 거기 교과서에 나오죠? 순환구호법. 응? 그죠? 순환구호법. 교과서에 196페이지에 괄호 1번에 나오죠. 거기 표류물과 침몰품 있죠. 유실물 중에서도 표류물과 침몰품. 알겠습니까? 196페이지 괄호 1번에. 그건 다시 또 특징이라고, 이게. 순환구호법이. 이게 뭐가 특징이냐면, 이거를 간단하게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사무관리에서는 보상금을 안 줘. 안 줘. 비용을 상환 안 한다고. 비용 상환이 아니죠. 보수를 안 준다고. 알겠습니까? 보수 안 줘요. 유실법 처음 봤잖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 그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이 현찰일 테니까 이거 기준으로 공부하라고. 논점이 원래 이거니까. 이 순환구호법은 약간 많아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196페이지 괄호 1번 볼 뿐만 아니라 괄호 1번하고 어디하고 연결하냐면 197페이지 맨 밑에 문단. 그거 연결해요. 연결해서 안 읽으면 소용도 없는 거야, 그거.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거기 상당히 많아졌죠? 침몰품은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197페이지 맨 밑에. 3분의 1이니까 33% 아니야? 그러니까 많다니까? 뭔가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환구호법에 의하면 많아요, 뭐가. 침몰품이 여러분 뭐 같아요? 침몰품. 요새 뭐 군산 앞바다, 목포 앞바다에서 뭐 발견되죠, 계속. 송나라 때 자기 뭐 이런 거, 고려자기 이런 거. 그거 말하는 그거. 알겠습니까? 그거는 원래 유실물이라기보다는 매장물에 속하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유실물법의 2조인가 어디 보시면, 이 매장물에도 유실물법을 적용한다는 게 보입니까? 13조. 13조를 봐봐. 유실물법 13조. 알겠어요? 그럼 이게 유실물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침몰품에 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환구호법에 의해서 처리받는다. 그거 잘하면 3분의 1 정도 받습니다. 고려자기 같은 건 무지하게 비싸죠. 배 한 척 발견하면 수백억 대 나옵니다. 3분의 1. 논한다 이거요. 요즘 같은 그 궁박한 시절에 한 100억 받아버리면 나는 로또 복권을 한 번도 못 써봤는데 나는 원래 그런 거 아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따도 나는 싫어. 기분 나빠가지고 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재화가 손에 들어오면 열불 터집니다. 이제 병나 그래가지고 가끔 들어오면 그걸 홀라당 다 써버려요. 그 즉시 그냥. 근데 이 로또 복권 사는 사람들의 핑계가 놀랍더구만. 요새 경기가 나쁠 때는 경기가 나쁘니까 산다 그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또 핑계를 대요. 경기가 좋으니까 돈 쓸 일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럼 언제 안 사는 거야 그걸? 다 쓸데없는 변명입니다. 허황된 걸 노리는 사람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법시험을 붙어가지고 뭔가 허황된 걸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딴 거 하는 게 빠릅니다. 생고생 하지 말고. 그게 공부 방법에도 투영이 되죠. 허황된 거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황된 걸 바랍니다. 한 장짜리. 이틀 외우면 되는 거 없을까? 이런 거. 평생을 허황되게 삽니다. 하여튼 가격 알았습니까? 이게 특별법들이라고 이게. 이건 최대 얼마큼까지요? 3분의 1까지. 침몰품. 이게 고려자기 발견할 때만 쓰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 그 중랑천이 홍수가 잘 났어요. 나 어릴 때. 저쪽에. 중랑교라고 그래요. 저쪽에 중랑교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 중랑천이 이렇게 흘러요. 옛날에 나 어릴 때 보면 홍수만 나면 우리는 버스 타고 놀러 가요. 어른들 다 도망가는데 꼬마들 다 가다고. 기다란 막대기 가서 들고. 잠자리 채 모양 들고. 왜? 없는 게 없어요. 떠내려오는 것 중에. 뭐 가전제품 뭐 먹는 걸 말고 막 살아있는 돼지,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강아지 다 떠내려와. 다 데려와. 건지는 거예요. 홍수 때 가서. 주인이 나타나면 할 수 없고 대부분 안 나타나요. 주인이 거기 나타날 시간이 어디 있어. 바쁘 죽겠는데. 집이 무너지는 판에. 기둥이 둥둥 떠내려와. 가장 걸작이 신문에도 그때 났었는데 어릴 때. 우리 저 위칸에 있는 아저씨, 젊은 아저씨 둘이 있어.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20살도 안 됐어요. 그 기둥이 폼나무였는지 세 명이 거기 들어갔어. 그 물 안에를. 거센 물살 뚫고. 그리고 기둥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 사람이. 옆구리를 껴안았어. 전부. 그리고 하루에서 발견됐어요. 셋 다 안 죽었어. 안 죽기는. 끝까지 물고 들어가가지고. 신문에 뭐가 났냐면 그 세 젊은이가 그걸 둘러매고 갔다는 거야. 집에를. 병원에서 잠깐 치료받고. 이야,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았으면 내가 사법시험 공부했나 내가 살펴볼 건데 그 정도 끈기가 있어야 되죠. 목숨 걸고 한다 이거예요. 일단 작심했으면 떠나도 좋다. 통나무 우리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해봐요. 사법시험에 일단 옆구리 꼈으면 죽어도 할 수 없다 이제. 젊을 땐 그래야 됩니다. 안 죽어 근데 죽어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일이 잘 풀리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시험에 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순 거 전부 다 그럼 주순 놈이 다 저렇게 보상금 받거나 1년 동안 1년 지나면 자기가 되냐? 역시 198페이지 괄호 4번을 보면 그 3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습득물의 보관비나 공고비는 누가 부담하냐 이거. 이것도 참 그 난관인데 이게 1년 지나갖고 주인이 안 나타나가지고 그 주순 사람이 주순 사람 거라고 그랬죠. 소유권 취득한다고. 근데 이게 보관비가 더 들어가는 물건이지 가끔가다가 안 나타나요. 어떤 바보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럼 괄호 4번은 뭐죠? 뭔가 좀 중요하거나 돈 되면 안 돼요. 뭐 아무거나 줬으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경찰 관서로 안 가요. 안 간다고. 경찰 관서에다 즉시 갖다 준다고 써있잖아. 법조문에. 죽자마자 갖다 준다고. 딱 보고 계산을 합니다. 이거 왠지 이거 탐나긴 하는데 이 절차상이 문제가 있겠는데 그럼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집으로 가면 경찰서로 안 가고 집으로 갈 때 이때 뭐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가면은 이게 도품이나 적어도 유실물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때는 뭐 1년 지나면 소유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딴 사람한테 그 주신 놈이 팔아먹었을 때 선의취득이 문제가 되죠. 남의 공처한 놈이 이거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인데 뻔뻔스럽게 선의취득자한테 팔아먹었다 이거. 유효하게. 그럼 이 도품 유실물 이거에 적용돼 이거. 이건 어떻게 해요? 2년 이내에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냥 개인끼리 팔아먹었으면 250조. 저걸 뻔뻔스럽게 시장에서 파는 놈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럴 때 251조. 알겠어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을 때는 도품 유실물에 관한 250조, 250조 적용 안 돼요. 유실물법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 절차를 안 거치고 슬그머니 집에 들고 간 놈들이죠. 그런 놈들은 이게 적용된다고. 슬그머니 집으로 들고 가서는 안 팔아먹고 집에 처박아두면 어떠냐. 지 갔으면. 형법이 적용돼요. 형법이. 알겠습니까? 절도
강도로 집어간 놈은 없으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 그죠? 매작물 발견은 점유가 필요 없다는 거 배웠고, 요즘 매작물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왜 공부 안 해도 되냐? 처음보다 유실물법이 적용된다니까? 아까 봤잖아요, 13조에서. 유실물법.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 다만, 민법의 규정 중에서 255조 있죠. 그거는 또, 255조에서도 1항은 볼 필요가 없어. 1항은 뭐예요? 돈 되면 개인이 못 간다, 이거죠? 국가 거다. 255조 2항을 별표해 놓고, 254조도 있고, 254조. 교과서는 199페이지 로마자 2번입니다. 거기 괄호 1번과 괄호 2번 이쪽은 별표 하나 쳐야 돼. 시험 내니까 그럼. 왜? 이게 매작물은 말이에요. 매작물. 유실물이나 이게 무주물과 달라서 매작물 중에는 이게 포장되어 있는 물건이 있다. 포장되어 있는 물건. 알겠습니까? 포장이 가방이나 뭐 박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포장물이 남의 토지인 수도 있죠. 대부분 땅속에서 많이 발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그 땅 주인이나 이 가방 주인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요새 그 진기명기인가? 뭐 진품명품? 그런 테이프가 있죠. 거기 그게 우리나라 참 큰일입니다. 변호사들이 갈 데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그런데 당연히 그 고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기 나오는 물건들이 뭐 몇백 년 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법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이 껴야 된다고 거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확하게. 그러면 물어보면 별 이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개밥꽃을 쓰는 사기 주발을 하나 멋있게 보이게 샀는데 5년 뒤에 거기 나와서 물어봤더니 200만 원짜리라는 그게. 분청 사기라는 거지 갑자기. 근데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대대로 내려오던 무슨 뭐야 그 대바구니 하나 있었는데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안 뜯어보다가 이사 갈 때 할 수 없이 뜯어봤더니 거기서 뭐 왕창 쏘아져 나왔어. 왕창 쏘아져 나왔어. 수천만 원어치가 지금 값이 나가는 거야. 그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 경우에도. 그건 되게 포장물이죠 그건. 포장물. 그리고 이 구민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는 이 호주가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나온 거 보니까 제기더라고. 근데 지금 그게 셋째인가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하면서 귀찮으니까 동생집에 던져놓은 거야. 소유권 포기라고 할 수 없고. 그럼 이런 거 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아무도 변호사 없어갖고 누가 나오냐면 코미디언들하고 그 얼빵한 아나운서 있죠. 쥐들끼리 만들어 사건을 그냥 막. 코미디언 놈들이 한자도 못 읽는 놈들 쐈어요 거기. 병풍 같은 거 나오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무식한 일이 생기면은 남을 웃겨요 이상하게. 그걸 벗어나려고. 아니 지식이 있어야지 웃기면 어떡한다는 거야. 아주 비열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무식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갑자기 웃어요 이상하게. 나 앞에 있는 사람 열받아 죽겠는데 왜 웃어? 이중으로 잘못을 저질러고 격분을 시킵니다 사람을. 뭐 이러는 것 같아. 상대방을 격분시키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도망가겠다. 뭐 이런 작전 같습니다. 어른들이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고 씩 웃으면 반 죽여야 되고 다시는 못 그러게 그냥 참아버립니다. 그냥 같이 시시대고 웃고 얼빵하듯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망치는 거죠. 그런 게 허용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일구동밖에 없어 그런 데가. 여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포장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 거기 뭐라고 써있죠? 254조에 절반하여 취득한다.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 말도 이상한 말이죠.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씩 취득한다. 이게 반씩. 물건이 만약에 쪼갤 수 없는 물건이면 공유하게 되죠. 당연히 지분이 절반이고. 공유?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공유. 공유가 5가지라니까. 오늘 나와준 그 걸작 표 있죠. 이게 우리 은하계는 이거 한 장밖에 없어. 안드로메다에는 이런 게 있는가 내가 저작권 때문에 질문을 던졌는데 아직도 그 전파가 달리고 있어요.
200광년 떨어졌다 거기. 나 죽은 다음에 답이 올 거야. 거기서 거기 위에 표에 3가지 공유가 있고 맨 표 밑에 문장에 2가지를 적어놨죠. 맨 밑에 문장에 어제 설명한 거 5가지 공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5가지 공유. 잘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또 원시추적 사유의 나머지가 뭐냐면 첨부입니다. 첨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첨부. 이거는 선점습도 발견은 그냥 점유의 모습하고, 뭐, 부상금 얼마 받냐. 뭐 사무관리의 특징이구나, 이게. 그거만 알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첨부는 안 그래요. 첨부는 민법 전편에 걸친 기본, 기초 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알겠어요? 첨부란 말은 또 뭐냐면, 첨부의 원래 뜻은 뭐죠? 뭔가를 붙였다는 거죠, 붙였다는 거. 붙였다 아니에요, 붙였다. 지금 우리가 물권법을 배우고 있죠. 물건에다가 뭔가를 붙였다는 거예요, 지금. 물건에다가. 물건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물건에다가 물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럴 거 아니야. 물건에다 물건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일상생활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 첨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 만들 때도 첨부식으로 만들어요. 첨부식. 대표적인 음식이 외국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짬뽕이라는 음식. 짬뽕.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죠. 물건에다 물건을 뒤집다 때려 붙여놓고는 그냥 뒤집어 섞는 거예요, 그냥 다. 매우 특이한 음식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격찬을 받고 있어요.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죠. 짬뽕. 중국 음식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짬뽕이 다 등장합니다, 갑자기. 뒤집어 섞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학원 앞에 있는 중국집은 너무나 맛다르게 없더만.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은 아니고 그냥 물건이 뭐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파하고 뭐야 면밖에 안 보이네 보다. 국물도 야리꾸리한 국물이 나오고. 어제 저번에 식사를 한번 했더니 그냥 배고파 죽을 뻔했어. 오늘도 이상하게 배고프네. 그런데 이 첨부가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니까, 일상생활에서. 물건에 물건이 붙는 게 있고 물건에 사람이 붙는 거는 헌법 10조 위반돼서 안 되죠. 그럼 생각해, 여러분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놔봐, 본드로. 범죄에 들어가죠. 사람은 못 붙이고 뭘 붙일 수 있어요, 그 대신. 사람의 노력이 있죠, 노력. 그걸 노무라고 합니다, 노무. 노동력 말이에요, 노동력. 물건에다가 노동력은 붙일 수가 있어요, 사람 못 붙이지만. 그래서 그거부터 보세요. 큰 윤곽을 여러분이 알아야 이 책을 읽기 쉽다고. 첫 줄에 보면은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돼 있죠. 앞에 2개, 부합, 혼화. 이게 물건 플러스 물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딜 보면 되냐면 200페이지 로마자 1번. 혼화는 203페이지 괄호 1번. 전부 다 뭐예요? 2가지가? 물건 플러스 물건. 그죠? 203페이지 116번 테마에 괄호 1번을 보면 가공은 뭐예요? 물건 플러스 노력이라니까. 노력. 노동력 말이에요. 부합 혼화는 뭐예요? 물건 플러스 물건. 가공은 물건 플러스 노력. 노동력. 연식 기본 강의니까 심도 있는 뭐 세미나형 내용을 말해줄 수가 없지만 시간도 없고. 원래 여러분 그 대자 들어가는 일은 전부 다 가공의 일종이죠. 실제로 대리, 대표, 뭐 대위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많아요, 제도가. 우리나라에 뭐 6개인가 8가지. 근데 그것도 전부 뭐냐면 사실 또 위임, 사무, 사무 처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을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남의 일을 노력만 기울이는 일도 있어요. 뭐 자문을 해준다든지 강의하는 채무 이런 거는. 그러나 대다수는 실제는 뭐예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물건에 사람의 노동력을 기울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의 법리는 매우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우리 민법의 사무처리의 그 전태라고 그래요, 이걸. 그 앞의 모습입니다. 가공의 법리를 통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기본 강의고 또 여러분 시험 보는데 뭐 깊이 있게 안 나올 거라는데 이 가공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민법을 관통할 수 있냐 없냐고 관련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이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검색을 해봐. 가공의 법리에 대해서 뭐 논문이 몇 개나 있나. 학위 논문 같은 게 몇 개 없어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도대체가. 뭐 이공계도 그러죠. 기초 과학이 안 돼 있어 지금. 남의 거 훔치다가 뺏기는 데는 막 CPU도 만들어요. 현대에서 저번에 386을 만드는 성공했어요. 뜯다가 다시 결합해가지고. CPU는 게 수백만 개의 그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초적인 물건도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볼펜심을 못 만들고 있죠. 창피한 나라입니다, 여기 내가 볼 때. 공부함내 떠들고 다니면서 볼펜 쓰는 사람 되게 많죠. 근데 왜 국산 볼펜을 안 사는 거예요? 국산 볼펜은 볼펜심도 못 만다니까? 창피하게. 괜찮은 나라입니다, 여기가. 아무런 기초가 없는데 잘 살아, 이상하게. 사람들도 그래야 되다 보니까. 제 나라에 책을 못 읽는데 사법시험을 본다, 이상하게.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여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세 가지 개념을 알았습니까? 부합 혼합은 뭐예요? 물건 플러스 물건. 가공은 물건 플러스 노력. 여러분이 잘 보면 이 혼화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 갔어 이 혼화가 금방. 203페이지 괄호 3번을 읽어봐요. 그렇게 간단하게 써놨죠. 부합과 똑같다 이거예요. 부합 똑같다. 왜? 물건 플러스 물건이니까 똑같이. 단지 물건의 종류만 다릅니다. 응? 알겠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좀 광희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계속 쓰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203페이지 그 위에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에 융합이라고 되어 있죠. 합. 그게 아니고 저 원어는 융화예요. 화. 융 다음에 합이 아니고 화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혼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말을 만들 때 혼합 융화의 준말입니다. 혼화. 혼합 융화. 알겠어요? 이 화자는 무슨 말이냐면 결합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본을 자기들이 주장할 때 약간 대화국이라고 합니다. 대화국. 이제 일본이 좀 봉건 체제로 분열되다가 통일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대화 정신을 본받자 뭐 이런 거. 일본놈도 그렇게 잘해요. 미친놈들. 일본이 왜 통일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하고 또 어떤 대다수는 또 봉건 체제를 지내냐면 백제 유민들이 만드는 나라죠. 백제가 원래 이게 분열이 심한 나라죠. 벌출한 왕이 등장하지 않으면 지방 호족들이 매우 강력합니다. 힘이. 국왕을 막 갈아칠 정도예요. 연합해가지고. 백제가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제일 먼저 붕괴한 이유가 그거죠. 이 패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역별로.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의 주장이냐면 중국의 그 동남부 지역이 전부 다 백제 땅이었다. 땅. 내가 가서 보니까 진짜로 백제 유물이 많아요. 사람 비슷하게 생겨먹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이게 분열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항상 지향하죠. 백제 역사 여러분 국사책 보면은 아주 뛰어난 왕들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죠. 그 전에는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분열이 돼가 있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항상 그렇죠. 하여튼 거기서 그걸 알아두고 그러면 이제 부합부터 우리가 보는데 부합이 뭐냐 이걸 보기 전에 199페이지에 말이에요. 여러분이 컬러풀하게 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맨 밑에서 7번째 줄에 이들 여러 문제. 예? 이들 여러 문제. 그런 게 보이죠? 응?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들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이것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민법의 규정입니다. 로마자 2번이 그 밑에 줄에 로마자 2번 제목이 민법의 규정. 정확한 제목은 민법의 규정의 성격 이겁니다. 법 규정의 성격이라고 제목을 쓰게 되면 뭘 물어보는 거죠? 법 규정의 성격에서 뭘 물어봅니까? 그 밑에를 좀 보고 추측해도 해봐 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의 성격을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이 딱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빌어먹으려 먹은 거 이거 어떤 게 임의규정이 어떤 게 강의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이런 거 외우고 앉아있어.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 공통의 법리를 꿰뚫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설명을 들어요 이제. 응? 저걸 외우지 말고. 여러분이 말이에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원래 뭐를 의미했는가를 한번 보자고. 그걸 원래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질서에 관계가 있냐 없냐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공부를 해보니까 거래 안전하고 관계가 되면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질서가 사회 질서의 한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거래 안전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보면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사자 보호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말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의 보호와 관계가 있습니다. 응? 당사자의 보호.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로 요거를 먼저 알아두고 전제 개념으로 지금 이런 걸 한번 잘 설명을 들어봐. 가장 편안한 예가 이겁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백금 반지가 있어. 백금 반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이거. 반지. 반지자 들어가면 다 좋게 느끼죠. 원래 이 반지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최초에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이게? 결혼식 할 때 주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반지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인데 이상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거. 아니, 인터넷에서 반지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이게 어디서 뭐 의가 뭐고 반지가 되려면 뭐 어떤 제품, 화학적인 성립 요건이 있는지, 반지가 의미하는 거지. 반지의 효과가 뭔지. 이건 찾아봐야 되는데, 뭔다 이거 이상하게. 그럼 반지까지 산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냥. 돈 주고.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젊은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습게 한다고.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상하게. 뭐 컴퓨터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신문에 보면 대부분 IT 뭐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뭐해요? 써먹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란물만 보고 앉는 거야, 전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해야지도 모르고. 백금 반지와 다이아가 있다고 하죠, 다이아. 응? 다이아. 응?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냐 하면, 뭐 10만 원이라 합시다. 백금 뭐 싸니까. 응? 이건 뭐 200만 원이라 합시다. 응? 응? 그러면 원래 수학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1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 더하면 분명히 210만 원이 이게. 그거 합치면 값이 그렇잖아. 그런데 이 세상 일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물건에다가 물건을 결합시키면, 응? 백금 다이아 반지를 만다. 응? 백금 다이아 반지. 그럼 대부분 우리 자본주의사는 이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죠? 이걸 따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한 것이 항상 더 비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금방에서 물어봐요. 그럼 왜 비싼가? 비싸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때 하여튼 210만 원보다 더 큽니다, 이 값이. 이 값이 더 크다고. 뭐 한 250만 원쯤 한다든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여기 무슨 가공료가 들어가죠, 일단. 그거 아니라도 원래 결합하면 효율이 더 높아져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이걸 생각해봐. 망치의 앞에 그 숫덩이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어. 이걸 따로따로 사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값이 내려가 버립니다. 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결합시켜가지고 망치를 만들면 값이 올라가요, 이게. 각각으로는 이게 효용이 없죠. 이것만 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손으로 두고 때려요? 이것만 사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되면 대부분 값이 올라간다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제 결합되면 값이 올라간다고 치면 이게 공동체 전체라고 하면 이게 백금 반지는 갑거고 다이아는 을 거였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같은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그럼 이게 갑을 거였었는데 이게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그리고 이게 뭐 250만 원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되고 이렇게 됐는데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 증가했죠. 40만 원 증가했잖아. 결합시키는 바람에. 이게 없었으면 원래 200만 원하고 1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공동체 전체의 두 가지 재화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결합시키기 전에는 이 공동체 전체의 재산이 얼마였어요? 210만 원이야. 근데 결합해갖고 250만 원이 됩니다. 공동체 전체 재산 250만 원이 됐다고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회 전체의 자산이 40만 원 증가했어요. 법은 말이에요. 특히 재산법은 우리 사회 전체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재산을 줄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부 전체가 증가했는데 이걸 돈 파괴해서 줄이는 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거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일단 결합하면 다시 옛날처럼 분리하지 못한다. 왜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처럼 재산이 줄어버려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자산과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250만 원으로 증가한 이 반지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링은 갑거고 다이아몬드는 을 거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소유권이 하나로, 이거 하나의 물건이죠. 이거 합성물 아니야 이거. 하나의 물건이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밖에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소유권을 얻고 누군가가 소유권을 잃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공동체 전체의 자산하고 관계가 없죠. 이게 갑거가 되든 을거가 되든 공동체 자산이 250만 원 유지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는가는 공동체 전체 자산과 관계가 없는 규정이에요. 이게. 그건 뭐겠어요? 그건 임의 규정이야. 누구 건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갑거라고 되자고 하잖아요. 갑거라고. 갑거가 있어요. 합쳐져가지고. 그럼 을이 내 거 손해봤잖아 지금. 이게 뭐가 얘가 안 좋은데? 이게 200만 원 아니야 됩니까? 이건 을거라고 해요. 을거. 을거가 됐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10만 원짜리 링 하나 없어졌죠. 이 사람을 구해야 되죠. 이 사람 구해야 된다고. 이 사람을 구하든지 말든지 간에. 공동체 전체의 자산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잃은 사람의 그 보상 문제 있죠. 이것도 임의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가 질권이 설정됐다든지 무슨 담보가 잡혔어요 여기에. 그리고 병이 이 다이아 위에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만약에 지금 물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갑거가 되거나 했을 때 이 사람까지 잘못하면 손해가 나죠. 이 물건 위에 있던 어떤 권리가 이게 소유권이 바뀌면 해서 잃을 수가 있죠. 잘못하면. 물론 물건은 잃지는 않는데 어떤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럼 이 사람의 보호 문제는 요 두 사람 당사자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 사람 제3의 자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보호는 뭐예요? 그 거래한자랑 관계가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지금 교과서의 차례대로 괄호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괄호 4번까지 네 가지 규정이 각각 왜 강행 규정이고 왜 임의 규정이 저걸 강의를 듣고 잘 추론해봐요. 이해가 되는가? 이걸 외울 게 아니에요. 지금 외울 게 아니에요. 외우면 까먹어요 이거. 보통 외우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거 무식한 놈들. 무식하면 외워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다가. 외우는 자들에게 저주 있으라. 그들은 구제받지 못해요. 부처는 일찍이 얘기했어요. 그 어떤 자비로도 무지한 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요. 왜 강행 규정이고 왜 임의 규정인지를 자기가 생각해서 추론할 수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까먹어도 그냥 도 찾아낼 수 있잖아, 까먹어도.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해가 됩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200페이지에 114번 부합부터 본다. 부합은 뭐냐? 맨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부합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이거. 이 부합은 말이에요. 부착 합체의
준 말입니다. 그저 말만 하면 쓰려고 말이야. 201페이지 세 번째 줄이 나와 있잖아. 부착 합체라고. 여러분은 학문을 이해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 뭘가 그냥 끝없이 그냥 필기학원하고 구별이 안 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쓰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남다른 재주들이 있나 해봤더니 요즘 젊은 학생들이 깨알 글씨의 대가들이다. 그것도 깊이 나가면 떼돈 벌어요. 총칙 한 권을 쌀알 하나에다가 모자 적어놨다. 떼돈 벌죠. 그죠? 문방구에 가면 쌀알을 판다. 총칙 쌀알. 쌀알 한 개에 총칙 다 들어가 있다. 부착 합체 보입니까? 부합은 합체될 정도가 돼요. 몸뚱어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합체란 말이 물권법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거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모른다 이거야. 왜? 이유는 뻔한 거죠. 도대체 복습이라는 걸 하지 않으니까. 복습을 또 한들 이상하게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도 복습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난 그게 더 놀라워. 우리 같으면 지겨워서, 선생님 말이 지겨워서 해도 볼 텐데. 응? 여러분이 잘 보자면 말이에요. 그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돼서 행해진다. 그런 걸 기억이 안 납니까? 응? 그런 말을 계속 봤었죠. 근데 이게 복습을 안 하니까 말이에요. 응? 어디 갔어 이게? 그런 거를 자꾸 떠올려야 돼요. 합체에 기초한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이 사실은 뭐든지. 여기도 아주 풀어놓으셨구나 이번엔. 계속 그 말만 나오네. 포함되어 하나의 행위로 행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놓으니까 이게 찾기 어렵단 말이지. 점점 망가져 이 책이. 합쳐서 하나로 있다고 써놨어요. 학생이 못 찾게 이거. 집에서 여러분이 찾아보고 바쁘니까. 이 합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몸뚱어리가 됩니다. 하나. 사회 통념상. 그럼 이 부합이 부착 합체인 줄 알았으면 256조의 단서를 여러분이 보면 부자 들어가는 이상한 말이 또 나와요. 한자가 똑같은데 하나는. 부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부속. 그럼 256조 자체에서 부속과 부합이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봐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부속은 256조 자체를 찾아보라고. 법전 자체를. 까먹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권원에 의해서 합체되는 거, 부합되는 거를 부속이라고 합니다. 권원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부합됐더라도 권원이 있으면 이게 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말 안 해서 또 딴 생각하고 하는데 이 첨부, 그 교과서 맨 앞에 첨부라는 큰 제목이 있었죠. 첨부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라고 배웠죠.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유권이 한 개로 됨 이렇게 써놔요. 그게 가장 소유권의 개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첨부에서는. 조금 전에 칠판을 봤지만 갑의 링과 을의 다이아몬드가 원래 별개의 두 개의 물건이었었는데 이게 합치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물건으로 됩니다. 한 개의 물건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일물일권주의. 소유권이 한 개밖에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그거 다루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이 한 개로 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소유권 잃은 놈은 어떻게 보상받나? 소유권 잃은 놈 보상받는데 가장 그 원시적인 방법은 뭐예요? 물건을 다시 분리해갖고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허용되지 않다고 했죠. 강행 규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가 문제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한 개로 만들 때는 누구 걸로 하냐, 누구 걸로 하냐. 그걸 다루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큰 거를. 그 부합이 부착 합체, 부속과 문제가 되는 거 알았고, 마치 그 물권 변동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이 있었듯이 200페이지 맨 밑에 로마자 1번을 보면 부합에도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돼 있죠. 부동산의 부합. 근데 이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200페이지 맨 밑에 줄에 부합되는, 그걸 빨간으로 네모쳐요. 부합되는. 맨 밑에. 부합되는. 그 되는에다가 위에 빨간 걸 점 찍어놔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첫째 줄에 부합하는. 그것도 하는에다가 빨간 걸 점 찍어놔. 부합되는, 부합하는. 그건 다른 말이죠. 알겠어요? 부합되는 거하고 부합하는 거하고 다른 말 아니야, 원래.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합하는 물건이 뭐죠? 달라붙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건 원래 가만히 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갈라야 됩니다. 왜 이걸 갈라야 되냐 하면 부합되는 건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이 설이 없어요. 200페이지 맨 밑에 줄에. 근데 부합하는 물건은 판례 학설이 대입합니다. 알겠어요? 판례 학설이 대립한다고.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거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걸?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외웠냐면 부합하는 물건은 학설이 대립한다 이렇게 외우고 부합되는 물건은 학설이 대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안 까먹어요. 그걸 외우고 싶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말에 되는 하는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구별해서 읽어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별해서 한쪽은 학설이 갈리고 하는 쪽은 학설이 갈립니다. 되는 쪽은 안 갈리고. 그 다음에 괄호 B번에서는 뭐가 논점이냐 하면 부착 합체의 정도가 제목입니다. 부착 합체가 어느 정도 되면 부합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이 법전에 나오겠죠. 어디 나오겠어. 그래서 256조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2시간 동안.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나와.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그 256조 써놓은 법전 뒷면에 혹시 나오나 뒷면에 읽어봐도 딴 거야 그건. 그죠? 그래서 머리를 쥐뜯으면서 고민했어요. 이 정도는 어떻게 가능하냐. 역시 법전에 생긴 문제는 답이 법전에 있어요. 만고의 진리죠. 257조를 봤어요. 이제 그 자체나 뒤를 안 보고 그 밑을 봤다고, 밑을. 동산의 부합은 정도가 나와 있죠, 법조문에. 257조에. 그죠? 동산의 부합은.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동산 걸 빌려다 쓰자. 교과서 읽어봐요. 괄호 B번. 동산 걸 빌려다 쓴 말이죠. 말 자체가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256조의 부동산의 부합에 그게 안 보이니까 동산 걸 빌려다 썼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죠. 기준이. 번호를 매겨, 번호를. 법전에 있는 거지만 그걸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된다고. 그걸. 부합 문제는 항상 나오니까 시험 문제. 그래가지고 효과에 보면 괄호 A번에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언제나 한 개의 소유권을 다 취득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까? 통설에 따르면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한 문장은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다른 말이죠. 앞에 거는 맞는 말인데 뒤가 틀린 말이라고. 하는 되는을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리고 두 개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의 소유권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소유권 잃어버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보상해줘야 돼요. 그게 나오죠, 거기 C번에. 보상해줘야 된다.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 부속에 의한 경우에는 부속에 의한 경우는 소유권이 한 개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써있죠. 법조문에. 256 단서에. 소유권이 한 개로 안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조문상으로는 그렇게만 돼 있지만 아주 강력한 부합으로 구성 부분이 된 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B번에. 구성 부분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물건 배울 때. 토지의 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흙이나 모래는 토지의 구성 부분 아니야. 그럼 흙이나 모래가 별도의 물건을 갖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내포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어떤 게 부속이 되면, 어떤 게 부속이 되면 소유권이 한 개로 안 줄어드는데 부속이 됐는데 구성 부분으로 되기까지 해버렸으면 그때는 부합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줄어버려요. 구성 부분이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건 뭐예요?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토지를 팔 때 땅을 팔고 흙을 따로 파는 놈이 없죠.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안 된다고. 이런 구성 부분이 됐다고 그래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토지 팔면 흙이 넘어가요. 그냥 모래하고 흙이. 샘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온천도 넘어가 버리죠. 응? 알겠죠? 바로 B번을 그러니까 별표 3개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256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256조 본문에는 부합 말고 뭐가 포함돼요? 구성 부분이 된 부속. 알겠어요? 그러니까 단서는 제한 해석해야 되죠.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부속만 말하는 거죠. 256 단서는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부속만. 고쳤어요. 이렇게 법정에다가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부속의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되잖아. 이게 조금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